안녕하십니까. 설지윤 성형외과 원장 설지윤입니다. 오늘은 내시경 이마 거상으로 얼굴 전체를 안면 거상을 했던 환자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요. 얼굴 상태는 이마가 많이 처져 내려오셔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예쁜 쌍꺼풀 모습도 거의 다 숨어버릴 정도로 이마가 처져 내려왔고, 또 눈꼬리 쪽에서, 이쪽 눈꼬리 쪽에서 피부가 많이 처져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볼에 보면 주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얼굴이 처지지만 얼굴 살에 그렇게 주름이 많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개해드린 여기 사장님께서는 얼굴에 주름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메리오네트 거기 손도 굉장히 깊었고, 그 다음에 목에서도 이렇게 처진 살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수술 후에 보통 3개월 반, 4개월 조금 못 됐을 때 수술 후에 지금 모습인데요. 물론 좋은 결과를 보기까지는 수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고려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출혈이라든가 멍이라든가 또는 신경 손상이라든가 감염이라든가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수술을 많이 익숙하게 해보신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염증 같은 부분에서는 지성 피부인 경우, 즉 얼굴에 기름기가 많은 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건성 피부에 비해서는 매끄럽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간혹 가다가 치료가 필요한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위의 것은 대부분 이제 수술한 이후에 경과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무래도 수술의 폭이 미니 거상이나 일부 거상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경과 과정에서 불편함이 좀 덜 하겠죠. 예를 들어서 절개를 이렇게 했는데 이쪽으로만 살짝 했던 환자하고 이 절개가 좀 커가지고 많은 부위를 박리를 했던 부위하고는 그런 분과는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수술에 박리가 넓고 또 수술 규모가 좀 더 컸던 사람들은 수술한 이후에 회복 과정에서 당긴다든가 또는 뻣뻣하다든가 또는 일부에서 머리카락이 빠졌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대개 수술 후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회복 경과 과정을 저는 꼭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과 과정을 지내고 나면 그렇게 조금 불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거의가 다 좋아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은 수술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해서 오셨는데, 이 눈 아래 부분도 굉장히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눈꺼풀이 처져 내려온 거는 이마 거상으로 인해서 당연히 좋아지고, 과거에 있었던 쌍꺼풀도 또렷하게 드러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마 거상까지 포함되는 안면 거상을 받으실 때는 굳이 상안검 수술로 위에 눈꺼풀 여기 처진 것을 수술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하시는 것보다는 안 하시는 것이 이마를 당기는 정도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굳이 안면 거상을 하실 때는 위에 처진 눈꺼풀을 쌍꺼풀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수술 전후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수술 전후에 정면 사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마가 많이 처져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쌍꺼풀이 다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마를 완전히 당겨 올렸더니 어쩌냐? 이 쌍꺼풀처럼 보여지는 여기 두툼한 눈꺼풀도 이렇게 얇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왔을 때 눈에 지방이 많으니까 지방을 빼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처져 내려온 이마 때문에 눈꺼풀에 살이 몰리니까 이렇게 두꺼워진 것이지 지방이 많이
지방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마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 눈꼬리 쪽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시거나 그러면 눈물이 고여서 여기가 자꾸 고여서 여기가 좀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마를 완전히 올리게 되면 여기에 눈꼬리가 완전히 이렇게 벌어지면서 여기 젊은 사람의 눈꼬리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볼살에 보면 이렇게 살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살들은 거의가 처져 내려온 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메리오네트 라인이 깊어지고, 근데 여기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좀 더 슬림이 작아요. 이 작아지는 이유는 뭐냐? 얼굴 살이 처져 내려오면 이 볼살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 볼이 넓어지는 거예요. 볼이 넓어지는 게 실제로 턱뼈는 굉장히 작은데 여기에 볼살이 이렇게 살이 찌거나 처져 내려오면 여기가 넓어지니까 여기 얼굴이 이쪽이가 넓어 보이니까 얼굴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를 이제 내가 너만은 나이 때는 얼굴이 작았는데 나이 먹으니까 얼굴이 커졌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얼굴이 처져 내려온 거예요. 이런 처져 내려온 얼굴 살이 위로 전체적으로 당겨져서 잘라버렸더니 얘가 슬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 거상을 하게 되면 첫째는 뭐냐, 이렇게 메리오네트 라인이라든가 목 이런 데서 변화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선에서도 보기 좋아지니까 여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목걸이도 금목걸이도 하고 다니시게 되고, 물론 이제 이때쯤 되시면은 얼굴에서 화장도 좀 일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목걸이도 달고 하기 때문에 피부도 좋아지지만 실제로 피부가 당겨지면 팽창이 되면 피부가 밝은 톤이라고 저희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분들께서 많이들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얼굴이 처진 것이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목도 좋아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피부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술의 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할 때 항상 다 잘 된 거냐 그런 것보다는 항상 수술에는 부작용이 따른다는 거죠. 부작용이나 또는 일시적으로 회복 경과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불편함.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서 수술했던 환자분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 후 6개월 전까지는 항상 좀 불편함이 좀 더 많을 겁니다. 왜? 다른 환자, 예를 들어서 부분 거상을 했다든가 미니 거상을 했다든가 아니면 일부 거상만을 하고 스마스 박리도 적게 이루어진 그런 수술에 비해서는 저희 병원은 일단은 스마스도 굉장히 넓고 크게 거기다가 연장해서 목의 근육까지 활경근이라고 하는 목의 근육까지 같이 박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불편함이 더 있겠죠. 그래서 그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그게 부작용이 아니고 수술을 그 거상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얼굴이 처진 것에 대한 그런 원리에 반하는 그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넓게 조치를 해주기 때문에 효과는 더 크겠지만 경과 과정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전까지는 불편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술의 결과에 있어서는 뭐 염증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얼굴에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신경 손상이 뭐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뭐 그런 것도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출혈 같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밤에 뭐 다시 수술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그러나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99.9%가 피오스피드머니를 달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거의 멍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수술 전과 후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얼굴이 처진 상태를 각각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눈꺼풀이 많이 처져서 눈꺼풀이 처졌다는 것은 이마가 이렇게 밑으로 밀려 내려왔다는 거죠. 처져서 옛날에 잘 보였던 쌍꺼풀이 이렇게 다 덮여 보이죠. 그리고
이게 눈물이 나면은 이 눈꼬리 쪽에 가서 눈물이 자꾸 고여서 좀 불편하다 하신 정도로 여기 눈꼬리 쪽이 위에 눈꺼풀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짓눌려 보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볼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져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이쪽에가 볼록해지면서 여기는 약간 꺼져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메리오네트 라인 쪽에 가서 이렇게 좀 깊은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전체적으로 살이 이렇게 처져 내려오니까 이 볼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더 커져 보이고 넙대대하게 보여지는 그런 현상. 그리고 목에서 여기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목에서 주름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러면 수술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렇게 보면 눈꼬리 쪽이 이렇게 눈물이 고여서 짓눌려 보였던 것도 싹 펴져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마가 쭉 당겨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쌍꺼풀이 옛날에 했던 쌍꺼풀이 다 드러나 보였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볼살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흘러내려왔던 부분이 이쪽 측면 부분이 많이 위로 당겨지니까 이 볼과 볼 사이가 굉장히 거리감이 짧아지기 때문에 얼굴이 좀 더 갸름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메리오네트 라인 여기에 깊은 주름도 많이 개선되고요. 이 턱에서도 굉장히 좀 더 섬세하게 잔 주름 정도로 변했고, 그 다음에 늘어진 목살이 줄어들었어요. 45도 방향에 봤을 때 이쪽에 보면 좀 더 뚜렷하게 보이죠. 눈꺼풀이 이렇게 많이 처져 내려와서 눈물이 이쪽으로 많이 고였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지금 미간 사이에도 주름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살들이 이렇게 쳐져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 턱선도 이쪽이 이 턱선 라인도 여기가 볼록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귓볼에서 앞턱까지 이 턱선이 연결되는 선이 이렇게 매끄럽게 턱선이 나타난 게 아니고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서 이 턱선이 울퉁불퉁한 상태. 그다음에 이 45도에서 봤을 때 이 메리오네트 라인,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 목주름도 보면은 많이 흘러 내려와서 이 주름도 깊어지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수술한 후에는 이렇게 말끔하니 많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측으로서 그 45도를 밑에 방향에서 쳐다봤을 때 좀 더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죠. 이 턱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온 볼살이. 결국은 얼굴살이 쳐져 내려오면요, 여기 이 턱선이 이렇게 매끄러운 게 아니라 턱선이 이렇게 풀룩 튀어나온, 이쪽이가 풀룩 튀어나오기 때문에 턱선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울퉁불퉁 턱선이. 그리고 이 아래 턱에서, 목에서 보면 이 깊은 주름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살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 깊은 이 원래 있던 주름을 경계로 해서 살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 주름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수술한 후에는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고, 그래서 목도 막 굉장히 주름 자체도 옅어지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턱선이 이 지금 얼굴의 뺨과 그 다음에 목의 이 살이 하나의 판처럼 이렇게 밋밋하게 되어버렸어요. 왜? 여기에 살이 밑으로 흘러내려오니까 목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여기 부분 턱선 밑에가 이렇게 늘어지듯이 변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수술한 이후에는 이렇게 말끔하니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턱선도 깨끗해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측면 모습에서, 완전 측면 모습 밑에서 봤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얼굴 살이 처지거나 아니면은 살이 없거나 했을 때 이 광대뼈를 중심으로 이 아래쪽에는 약간 이렇게 골이 좀 깊어 보이거든요. 이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골이 생기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볼살이 밀려 내려오면서 여기가 여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볼살이 밀려 내려오면서 여기 메리오네트 라인과 팔자 라인에 하나의 경막처럼 막고 있는 하나의 그 막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이렇게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메리오네트 라인이 깊어지고 팔자가 깊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살들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런 꺼졌던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데요. 이렇게 꺼졌던 부분들이 드러나 보였다고 해서 이게
뭐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수술한 이후에. 왜? 대부분은 원래 있는 모습이 수술한 이후에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나 수술 전에는 원래 이렇게 꺼진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선도 이렇게 많이 늘어지고, 그 다음에 블로크에 나왔고, 아무래도 이렇게 쳐져 내려오다 보면 이런 원래 기존의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살들이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 경계가 지기 때문에 이 골 라인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수술한 이후에는 그 깊어진 라인들이 많이 매끄러워졌죠. 그 다음에 또 반대측에서도 봤을 때 45도 방향을 보면은 아까와 같은 똑같은 설명으로 보면 이마도 밑으로 내려오니까 눈꺼풀을 이렇게 눈꺼풀이 덮일 정도로 눈꺼풀이 이렇게 그 속 라인 속 눈썹을 덮을 정도로 이렇게 흘러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꼬리 쪽도 눈꺼풀이 많이 이렇게 살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니까 눈물이 이렇게 고이고, 그래서 여기가 자꾸 고이는 눈물 때문에 우리가 손수건 어머니들이 많이 닦은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아까 우측에 이쪽의 골보다는 좌측은 이쪽의 골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수술한 이후에도 깊은 골이 덜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부분은 여기 얼굴 살이 쳐져 내려올 때 여기 경계 라인에서 딱 막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지다 보니까 여기 팔자는 깊어지고 메리오네트 라인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볼살이나 이런데 원래 이제 여기 고객님께서는 사장님은 좀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깊은 주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주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서는 주름은 별로 없는데 얼굴살이 처졌다. 지금 턱선이 넓어지고 여기 옆 턱선 라인이 울퉁불퉁해질 정도로 밀려 내려왔다. 또는 볼살과 목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같이 흘러 내려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고객님께서는 여기 사장님은 여기가 약간 이렇게 주름이 좀 더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수술한 이후에 그런 주름 라인도 많이 없어졌고, 여기 물론 우측은 여기가 좀 더 꺼졌지만 좌측은 꺼진 것이 없어요. 근데 우측에 이쪽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측에 조금 꺼졌던 모습도 사실은 원래 있었던 부분의 모습이지 거상 수술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이 턱선 라인을 보면 굉장히 매끄럽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또 갸름하고 슬림하게 변했어요. 물론 피부도 톤도 많이 좋아졌지만, 피부 톤이 좋아진다는 거는요, 피부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처져 있으면 피부가 칙칙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부를 당긴다는 것은 피부가 팽창한다는 건데, 피부가 팽창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피부가 좀 더 윤기가 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심지어는 뭐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얼굴이 수술하는 이후에 광택이 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당겨서 여기가 팽팽해질 때 화장을 하더라도 좀 더 화장도 더 잘 먹겠죠. 여기 물론 어머니께서도 수술한 이후에 뭐 짙은 화장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화장은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금목걸이도 이렇게 하시고 오신 걸 보면 수술하기 전에는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많이 늘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겨울에는 스카프로 목을 감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텔레비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시는 판넬들 분도 보시면 목에가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스카프를 여자분들이 종종 메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수술을 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 목주름이 심해서 저렇게 스카프를 메고 계시는구나. 그랬을 때 이 목주름이나 뭐 깊은 주름, 여기서 늘어진 주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상으로서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항상 얘기할 때는 굉장히 이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족할 정도로 좋아지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리오네트 라인,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눈꺼리 쳐져서 이게 눈꼬리 끝이 이렇게 쳐져 내려온 눈꺼풀 때문에 눈물이 고여서 짓무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꼬리가 짓무른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턱선이 이렇게 해서 툭 튀어나온 부분도 귓볼에서 여기까지 매끄럽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매끄럽게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눈꼬리에 여기에 눈물 때문에 눈꼬리가 짓무른다 이런 표현도 좋아지겠죠. 여기 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갸름해지고 또 목도 가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완전 45도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를 보면 이렇게 이게 처져 내려온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옆으로 이렇게 잔주름이 많이 있었던 것도 이쪽 방향으로 뭐 한 40% 아니 70% 힘으로 당기고, 이렇게 측면 방향으로 한 30% 방향으로 당기고 그러는데요. 위로 많이 당기고 옆으로 적은 힘으로 당기게 되면 이런데 흉이나 이런 모습들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당연히 또 위쪽으로 많이 당겨야겠죠. 70% 정도 힘으로. 왜냐하면 얼굴이랑 선 여기서 위에서 밑으로 쳐지는 것이지, 뭐, 여기 이쪽으로 당기듯이 귀 앞에 쳐서 입꼬리 쪽으로 쳐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메리오네트 라인, 눈꼬리 쪽,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벌록한 살, 귓볼에서 턱선으로 가는 이런 벌록 튀어나온 이런 불규칙적인 턱선 라인, 그 다음에 볼에서 목으로 이렇게 턱선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수술한 이후에는 이렇게 변했다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얼굴 자체도 굉장히 피부 톤이 밝아졌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수술 후 효과 이런 거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물론 이러한 수술을 할 때는 여기도 보면 목선이 상당히 많이 늘어지셨죠. 여기에 보면 뭐 주름도 많이 있고 메리오네트 라인도 그렇고 눈꼬리 쪽에 가서 짓물러 보이는 눈물의 고임이라든가 눈꺼풀이 처져서 쌍꺼풀이 덮였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하면 턱선이 거의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 수술한 이후는 이렇게 말끔히 개선됐다는 거. 그런데 이런 수술을 하려면은 항상 수술에 대한 해부학적인 그런 내가 수술을 하려고 하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절개를 했을 때 이 안에까지 쑥쑥 이렇게 여기까지 스마스를 벗겨보고 그 다음 목의 근육도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이 라인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해부학적인 개념이 없이는 일반적으로 큰 그 구조적인 손상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신경 손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데 가서 침섬이 고였을 때에 뭐 진물같이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자꾸 고인다든가 그리고 뭐 피부에 괴사 현상이 와가지고 피부가 일부 죽었다든가 또는 출혈 때문에 뭐 목에 피가 너무 차가지고 뭐 밤에 응급수술을 한다든가 또 뭐 그 다음에 감염이 생겨서 염증이 올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 최소한 기술적인 것으로 인해서는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출혈이 고여가지고 밤에 응급수술해야 한다든가 또는 신경의 손상이 왔었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은 없어야 되고, 다만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것은 간혹 가다가 그 염증 부위가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성 피부에서 좀 더 절개 봉합선 라인에서 잘 안 붓거나 뭐 그런 그 염증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성 피부는 피부에서 기름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기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절개선이나 수술 부위 안에 근처로 이 개기름 유분이 고여들면 아무래도 거기서 염증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있어서 지성 피부가 있는 분들에서 염증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치료하면 보통 1, 2주 내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하는 의사의 기술적인 문제에서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수술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해부학적인 구조에서 조금 잘 알아서 신경 손상이라든가 그리고 혈관에 대한 손상이 적어서 출혈이 거의 의학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든가 뭐 이런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물론 그런 것에서는 거의 부작용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방향으로 봤을 때 이 살이 쳐져 내려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전체적으로
벌록해요. 물론 이쪽도 그렇지만 벌록하다 보니까 여기 라인, 여기 팔자 라인과 메리오네트 라인에서 이 흘러내려오는 살을 꽉 막아주는 펜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흘러내려오다가 여기만 블록해지고 여기는 좀 꺼져 보이는 거예요. 이쪽 광대 밑에 쪽으로는 꺼져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살들이 밀려 내려오다가 여기서 딱 막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수술한 이후에는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돼서 말끔하게 변했다 이런 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부분이 조금 아까 좀 꺼져 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수술한 이후에도 꺼졌는데, 물론 이런 것들은 수술하고 나서 6, 7개월이 지나면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반대쪽에서 벗었을 때의 이런 모습, 이렇게 쭉 나타나는 이런 불규칙한 턱선 모습들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다. 그 다음에 얼굴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깊은 골에 이런 주름도 많이 펴지고 또 팔자도 옅어지고 목도 처진 느낌도 많이 당겨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탄력이 있어 보이고 가늘어 보이는 슬림한 목선도 됐다. 이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목선도.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밑에 방향에서 보셨을 때 얼굴이거든요. 보시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처져 내려온 부분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목선에서도 이렇게 살이 처져 내려오면 이렇게 깊은 주름이 생깁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손등을 한번 쭉 밀어보면요, 밀린 앞쪽을 바라보면 주름이 깊어져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름들이 깊어져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당겨놨을 때, 물론 이제 여기 아까 밀려서 밀린 살들이 여기가 볼륨을 형성하기 때문에 수술 이전에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아래 볼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거나 얼굴 살이 찌면, 이런 데가 찌면 얼굴이 커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 목선도 굉장히 아까 깊은 주름이 가늘어지고 그다음에 목도 많이 슬림해졌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깊은 주름들이, 이 깊은 주름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등을 앞으로 손등을 앞으로 밀었을 때 깊은 주름이 생기는 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손등을 다시 폈을 때 이렇게 주름 자체가 옅어지면서 슬림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수술이라는 것은 간단하고 살짝 하는 수술은 결코 좋은 수술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수술의 전후를 봤을 때도 전과 후는 확실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참 제가 이게 가장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항상 요 아래쪽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아래쪽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 어르신을 보고 나서, 사장님을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이 눈매 끝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마 거상도 완전히 완성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되게 이제 눈에서 눈꺼풀이 이렇게 두꺼울 때 뭐 지방이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되게 지방이 있냐 없냐는 여기 거상처럼 이 눈썹을 자꾸 위로 쭉 밀어 올려 보면 얘가 이렇게 얇아지잖아요. 얇아지면 이거는 지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처져 내려오는 눈꺼풀 때문에, 살 때문에 눈꺼풀이 이렇게 살이 몰리니까 이렇게 두툼하게 보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사실 이 상태에서 쌍꺼풀 해놓으면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을 혹시라도 하더라도 이마를 당겨서 거상을 해서 여기가 얇아졌을 때 그때 쌍꺼풀을 해야 훨씬 더 쌍꺼풀의 회복도 빠르고 또 쌍꺼풀도 이쁘거든요. 지금 되게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 눈꺼풀 여기를 보고 지방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 많은 게 아니라 여기서 밀려 내려오는 살 때문에 몰려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제가 들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거상을 하면 피부가 얇아진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몰려있던 살들이 당겨지니까 이렇게 얇아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수술할 때 이 눈꺼풀을 거상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술할 때는 여기 안와 뼈 있는 데까지 와서 골막을 이렇게 터뜨려 주는 거예요. 여기는 수술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이마살들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여기가 눌려있던 것을 여기서 당겨주니까 여기에 몰려있던 살들이 올라가니까 얘가 얇아지는 것이지, 여기 뭐 거상을 하니까 여기 피부가 얇아진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눈꺼풀에 거상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도 거상을 하면 피부가 얇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항상 수술을 하게 되면 이 턱선이 이렇게 예쁘게 드러나는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눈꼬리가 이렇게 또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이마 거상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메리오네트 라인이 굉장히 개선되는 효과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목에서 이렇게 늘어진 살들이 있으면 그런 늘어진 살이 당겨지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아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저는 이 거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층을 수술해서 거상이냐, 첫째 피하만을 당겨주는 거상이 있어요. 물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피하만을 거상했다고 해서 그거는 뭐 못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피하와 이 스마스를 같이 당겨주는 거 있어요. 근데 피하 박리를 적게 하고 그 다음에 피하를 피하 박리를 적게 하고 스마스를 깊게 박리해 줘야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수술해 보니까 기왕 할 수 있으면 피하 박리도 많이 하고 또 스마스도 박리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이 피하 박리가 갖는 또 좋은 이점이 있어요. 드러나는 이점. 그래서 저는 피하 박리도 많이 하고 스마스 박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스마스 박리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여기 제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유튜브로 보시다 보면 제 카페를 소개하는 곳이 나올 거예요. 거기를 보시면 피하 박리를 굉장히 크게 한다는 것을 피하 박리도 크게 하지만 스마스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목의 근육까지 스마스와 그 목의 근육을 한 판으로 같이 박리를 해서 위로 당기고 옆으로 당기고 측면으로 당겨서 이렇게 턱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에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들 침샘이라고 해서 침샘은 잘라줘야 된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침샘은 잘 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성형수술을 할 때는요 1년 2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성형수술을 할 때 뭐 광대뼈도 마찬가지고 거상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나중에 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한번 생각을 하고 수술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있는 침샘, 이쪽에 있는 침샘, 혀 밑에도 침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볼록하게 나왔다고 해서 저는 그 침샘을 잘 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스마스와 그리고 여기 목에 있는 근육을 좀 더 크게 떼가지고 크게 박리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넓게 안에까지 박리를 해서 그걸 쭉 당겨서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약간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침샘도 목의 근육을 당기면서 잘라내고 봉합해주면요. 그 침샘도 딱 압박을 받으면서 눌려져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 귀 앞에 침샘입니다. 저는 이 스마스와 목의 근육을 당기다가 보면 이렇게 쭉 꿰며 올라오잖아요. 목의 근육도 당겨 꿰매주고 여기도 꿰매주고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침샘이 바깥으로 막 그 젤리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와요. 그러나 그거를 그 스마스 안에다가 밀어넣고 다 봉해주면은 안에서 다 이렇게 눌려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술로서 튀어나온 침샘을 이렇게 압박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침샘을 잘 자르지 않습니다. 뭐 침샘을 자르는 것이 실력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실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항상 내가 하는 것은 실력이고 남이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은 실력이고 남이 하는 남에 대해서는 그건 뭐 경험 있는 사람이냐 뭐 실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턱선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이렇게 경계 라인도 불분명하고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것도 이렇게 매끄럽게 하기 때문에 저는 침샘을 함부로 자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5도 방향에서 보는 건데요. 이 45도에서 보여지는 약간 코 밑에, 코 아래쪽에 보여지는 이쪽의 변화가 굉장히 거상 수술을 잘했냐 못했냐 판가름이 되는 자료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 아래쪽을 주로 그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나오기도 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 부분만을 강조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전후를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 보여지는 이 부분이 잘 되면은요, 수술이 다 잘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안면 거상의 가장 특징, 확실한 효과를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여기 보면 턱선이 어쩌다. 근데 턱선 좋아졌죠? 목이 어쩌다. 근데 목선이 좋아졌죠? 그 다음에 이게 메리오네트 라인이, 그런데 메리오네트 라인 좋아지죠? 그 다음에 이쪽에 튀어나오게 벌러가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죠? 그 다음에 얼굴 자체가 많이 슬림해지죠? 왜냐하면 귀 앞에 있는 이하선까지도 그 스마스 안에 몰아 넣어서 팽팽하게 스마스를 당기면 여기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슬림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의 수술의 효과가 안면 거상의 전체 효과의 7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밑에서 봤을 때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쪽과 이쪽의 거리를 보면은 이쪽이 훨씬 물론 사진의 사이즈도 있지만 슬림해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살이 처져 내려오거나 살이 찌면 이쪽 방향이 통통하니 볼륨감이 생겨요. 이쪽 방향이 통통하게 볼륨감이 생겨요. 실제로 턱뼈는요, 이 광대뼈가 여기와 여기 거리가 17, 8cm 닿으면 실제로 턱뼈는 여기서 여기 거리가 한 13, 4cm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저작근과 살찐 것 또는 처져 내려온 이런 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여기가 아래턱이 더 슬림해요. 그래서 살만 위로 걷어 올려도 이렇게 턱선이 갸름하게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술 전후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수술의 개선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께 꼭 부탁드린다면 한 6개월 정도는 아무래도 회복 기간으로 조금 참아주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얻는 수술 효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술이라는 것은 항상 수술 범위가 크고 넓을수록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두세 달 때가 됐을 때 한 달 때보다 좋아졌다면 또 앞으로 두세 달을 기다려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특히 뭐 두피 절개를 했다든가 아니면 내시경 이마 절개를 했다 하더라도 뭐 탈모가 일부 나타나는 것이 보인다면 또 어떤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좀 더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6개월이 지나면은 다행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회복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힐링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가면서 정말서 하느님의 역할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이지 의사가 그거를 회복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의사는 올바른 수술 과정을 거쳐서 실밥을 뽑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문제가 없으면 나머지는 시간이 가면서 점차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